안녕하세요. 14차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 단원 마무리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을 텐데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보시면서 시험 공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등식 x 빼기 xi 뭐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미지수와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허수 단위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라고 하는 두 복수수가 같을 조건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고 허수 부분끼리 비교해서 우리가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좌변에 있는 것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리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좌변을 정리해주면 i가 붙어있는 쪽 이렇게 3개가 있고 i가 안 붙어있는 쪽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x-1 그 다음에 뒤에는 i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x 더하기 y의 i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 우변을 생각할 건데 지금 보면 사이에 바가 붙어 있어요. 이 바기호 그쵸? 켤레복수수죠. 그러면 i가 붙어 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기호니까 저 4i 반은 마이너스 4i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i의 실수 부분은 0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 부분끼리 비교를 했을 때 실수 부분끼리 비교를 하면 x-1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되어야 된다. 즉 x는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허수 부분을 비교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쪽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이 2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가 되어줘야 된다 라는 식 세울 수 있고 x는 1을 대입해 주게 된다면 2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 즉 y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죠. 2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 이라는 식이 주어졌고요. 자, 이제 얘가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의 종류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거 판별식이었죠. 판별식을 먼저 구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4 마이너스 4k라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걸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됐죠. 자, 그래서 4-4k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된다. 4k 넘겨주면 4k가 4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면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4-4k라는 애가 0이 되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4k를 이항시켰을 때 4k는 4, 양변을 4로 나눠주면 k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다.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4-4k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4k가 4보다 커야 되니 k는 1보다 커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범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범위, 중근을 갖는 범위 요게 전체적으로 합하면 이제 실수 전체가 나오게 되겠고 지금 중근을 갖는 경우를 경계로 해서 그래서 구간을 나눠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근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근에 가질 조건 우리가 같이 레벨 3 부분에서도 정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중근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실근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가 1보다 작다 또는 K는 1이다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조건으로 한 줄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까다롭죠. 그럴 때 알파 베타 직접 구해서 대입하면 여러분들은 노가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식을 보게 되면 뭔가 얘는 정리를 해보면 통분을 해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합과 곱으로 구할 수 있는 애
두 번째 애 같은 경우에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도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직접 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합과 곱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빨리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보게 되면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3, 즉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값을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요. 분모는 마이너스 5, 분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5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9 더하기 10 이렇게 돼서 19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iz 더하기 3 곱하기 1 마이너스 z바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z와 z바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z라고 하는 것을 그냥 두는 거죠. a 더하기 bi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a와 b는 실수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문제에 있는 z바라고 하는 것도 자동으로 딸려와요. z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이쪽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것들을 주어진 등식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 곱하기 z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i 더하기 3배의 1 빼기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럼 아까 1번이랑 비슷한 거예요. 얘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i 분배를 해주게 되면 i를 분배를 해주게 되면 ai 더하기 bi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도 분배해주면 3 빼기 3a 더하기 3bi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 부분 따로 허수 부분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i 없는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플러스 3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이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a 더하기 3b i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0이 되려면 실수 부분도 0이어야 되겠고 허수 부분도 0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인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라는 애가 0이 되어야 된다. 허수 부분인 a 더하기 3b도 0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그걸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연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 9b 빼기 b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8b 더하기 3은 0이다. 그러면 b는 3 넘겨주면 마이너스 3 될 것이고 8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요거에 마이너스 3배한 거니까 8분의 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z는 a 더하기 bi였으니 a 대신에 8분의 9, b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3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3i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z를 이렇게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보시면 지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연산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설명하긴 했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이렇게 합치는 성질은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성립하던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성질은 기본적으로 루트 안의 값이 양수라는 것을 깔고 가는 성질이다. 그래서 음수가 들어갔을 때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언제였냐면 a와 b가 모두 다 음수일 때 그때 루트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상황이 등장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치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분모만 음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파란색의 예외 상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를 물론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걸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다 꺼내놓고 푸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계산을 할 때 i를 최대한 밖으로 꺼내놓고 마이너스 부호를 최대한 밖으로 꺼내서 루트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면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i를 먼저 꺼내놓고 계산해라. 선생님이 이렇게 당부를 드렸을 겁니다. 자, 요 문제도 그래서 선생님은 i를 먼저 빼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다 꺼내볼게요. 루트 2i 곱하기 루트 4i 이렇게 꺼낼 수 있겠죠.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i분의 루트 125 더하기 루트 4i분의 루트 72i 이렇게 i를 먼저 다 꺼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한 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루트 이제 여기는 완전히 양수로 맞춰졌죠. 그럼 우리 이성질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로 합쳐주게 되면 루트 8 i제곱 이렇게 되면서 루트 8은 4 곱하기 2니까 2를 하나 꺼낼 수 있고 i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되면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계산해 주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죠. 그래서 3i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자, 이쪽 루트 하나로 합치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25 곱하기 i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요 i는 분모에 깔려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루트 하나 합친 거 보게 되면 안쪽에서 25로 약분되니까 5, 5, 25 그쵸? 그래서 여기는 5로 빠져나갈 것이고 자, i분의 1 볼게요. 얘 여러분들 유리화할 때 i 제곱은 실수니까 이렇게 분모에 i 하나만 곱해줘도 분모를 실수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i 제곱분의 i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i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계산 줬을 때 마이너스 5i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을 보게 되면 i와 i 약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루트 4분의 72 이거와 같은 거니까 약분해주면 루트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3루트 2라고 정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봤을 때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루트 2, 3루트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쪽 3i 마이너스 y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얘가 a 더하기 bi라고 되어 있으니 a 값 루트 2, b 값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할 때 i를 먼저 꺼내놓고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6번 가보죠. 6번 복수 z가 이렇게 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z의 거듭 제곱들의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거듭 제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의 계산량을 고려해서 반복되는 애들을 주로 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번 해볼게요. 먼저 z제곱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제곱은 분모제곱분의 분자제곱일 거니까 분모는 2로 계산될 거고 분자는 1-i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레벨 3에서 같이 정리했을 겁니다. 1-i의 제곱 뭐라고 했었죠? 그쵸?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면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i 더하기 i 제곱 이렇게 되면서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과 계산돼서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z제곱이 마이너스 i가 나왔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요건 쉽죠? z의 4제곱. 얘는 z제곱을 2번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라고 볼 수 있겠고 즉 z제곱에다가 마이너스 i 한 번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결과적으로 i 제곱이 될 테니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z의 6제곱. 얘는 z의 4제곱에다가 z의 제곱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 얘 i네요? 오, 뭔가 보입니다. 자, z의 8제곱. 얘는 z의 6제곱에 z제곱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i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를 괜히 어렵게 낸 거죠. 자, 그래서 z의 10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규칙을 봤을 때 1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z부터 z의 8제곱까지 아마 다 다른 숫자들이 주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왔다라는 것은 z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8주기로 반복이 된다. 8단위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z의 10제곱은 사실 z의 8제곱 곱하기 z의 제곱이랑 같고 z의 8제곱이 1이니까 z제곱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나오더라.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z제곱 위에서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얘네들을 싹 다 더해라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0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i인데요. 지금은 약간 10제곱까지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규칙 찾으면 나머지는 더 늘려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뭐 여기에서 뭐 z 100제곱까지 짝수들을 다 더해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심화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죠.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2번에서 정리했던 표현인데요.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도 되고 중복된 한 개의 실근이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때는 d가 0보다 클 것이고 중근이 될 때는 d가 0보다 0이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말이다.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게 되면요. 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전개해주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20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조금 더 계산해주면 4k 마이너스 20인데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k는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8번으로 넘어가 보죠. 8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밑줄 치고 무슨 표현이에요? 그쵸?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2는 E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더하기 C 곱하기 A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4B 제곱에다가 빼기 4배의 여기 합차공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차공식을 써주면 A 제곱 빼기 C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얘가 0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중근을 가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 너무 거슬려요. 4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는 약분됐다 치고 이 마이너스 분배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a제곱만 슬쩍 넘겨볼까 해요.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볼 수 있죠. 자, 이거 뭐예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A, B, C의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면 꼭지점에 마주보는 것을 그 문자의 소문자로 이름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A가 빗변이다 라고 한다면 그 빗변을 마주보는 각이 직각이 될 거니까 각 A가 90도인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써도 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의 종류를 판별할 때는 어떤 애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변이 빗변인지 또는 어느 각이 직각인지 이걸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자,
자,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근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아닐 것이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방정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분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c 이렇게 구하죠.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얘가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3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요거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5는 0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마이너스 a와 알파 베타 3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두 근이 마이너스 a와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두 근의 합 보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 때문에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얘가 두 근인 마이너스 a와 3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곱 보게 되면요. 이제 a분의 c라고 하는 공식 때문에 1분의 15 얘가 두 개의 근인 마이너스 a와 3의 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식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a가 15가 나오는 상황이니 a는 마이너스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애가 5 더하기 3, 즉 8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실수가 아닌 두 복수수 z, w에 대해서 z 더하기 w 바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우리가 선생님이 해설지에는 얘 성질들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자, 근데 난 그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냥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냥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a 더하기 bi 이렇게 설정해 보죠. 자, 그럼 우리는 z 뒤에 문제를 보니까 z바 계속 나오고 오메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해 봐야 될 텐데 z바라고 하는 것은 a 빼기 bi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만 슬쩍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z 더하기 오메가 바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z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bi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 바의 바가 바의 바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가 될 거니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의 켤레복소수,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의 켤레복소수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i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번 보죠? 자, 오메가 더하기 z 바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메가 아까 위에서 구한 것처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i였고요. z 바는 a 마이너스 bi였어요. 자, 이거 그럼 계산해주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하고 나니까 깔끔하게 0이 됐죠. 자, 요건 실수값이 항상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거죠. a랑 b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실수값을 갖는다. 니은번 보죠? z바 빼기 w 이렇게 돼 있는데 z바가 a 빼기 bi였고요. w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i였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계산해주면 a 빼기 bi 더하기 a 빼기 bi, 그러니까 2a 빼기 2bi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의 문제 상황에서는 b가 0이라는 전제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b가 0이 아니게 되면 허수 부분인 이 마이너스 2bi가 살아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z바 마이너스 w가 허수가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니은번은 땡이라는 거죠. 항상 실수를 갖는 게 아니다. 디귿번 볼게요. 자, 그러면 z바분의 w는 어떻게 될 거냐? z바가 지금 a 마이너스 bi였고요. w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i였어요. 자, 그럼 위에서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내주게 되면 분모에 있는 a 마이너스 bi가 그대로 나오는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약분을 해줬을 때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풀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A 값과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수를 갖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맞는 보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지금 실수가 아닌 두 목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Z가 0이 되는 상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B가 0이 아닌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두 복수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깔려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니은번은 항상 허수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디귿번에서 여기 B가 0이 아니니까 Z바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자, 일단 중근을 가질 때 라는 표현 때문에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구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m 더하기 k 얘의 제곱 빼기 4배의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n 여기까지가 판별식입니다. 그쵸? 정리해주면 4 곱하기 m 플러스 k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좀 전개를 해주게 되면 제곱식 전개했을 때 m제곱 더하기 2mk 더하기 k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고요. 4를 분배해주게 되면 4m제곱 더하기 8mk 더하기 4k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도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4n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k제곱 4k제곱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쵸? 자,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0이 되어줘야 된다. 자,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즉 k 값에 관계없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k에 뭐가 들어가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쵸?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값에 관계없이 라는 개념은 항등식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 K로 이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붙어있는 애들 따로 정리해 줄게요. 8m-16 K 이렇게 정리해 주고 K가 안 붙어있는 애들 따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m제곱 더하기 4n 이렇게 정리해 주면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을 0K 더하기 0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비교법을 써주게 되면 8m-16도 0이어야 되겠고 4m제곱 더하기 4n도 0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8m 값이 16이니까 m 값은 2구나 라는 게 나오고 그걸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16 더하기 4n은 0이니까 4n은 마이너스 16, n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 표현 항등식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볼게요. 12번에서는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알려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두 근을 우리가 k라는 애가 섞여 있어서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 그쵸? 얘네들이 섞여 있으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근을 먼저 설정해 볼게요. 두 근을 선생님이 차가 3이 되도록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한 개를 알파라고 설정해주면 나머지 한 개는 알파 더하기 3으로 설정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해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3으로 표현했으니 2알파 더하기 3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즉 k가 2알파 더하기 3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을 생각해주면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3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얘가 1분의 a분의 c라고 해서 2k 더하기 6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k를 한번 좀 없애볼까요? 여기에서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k 자리에 2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해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라고 하는 것이 2배의 2알파 더하기 3 더하기 6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전개를 해보면 4알파 더하기 6 더하기 6 그러니까 4알파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싹 다 좌변으로 몰아주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알파 빼기 4, 알파 더하기 3이 0이니까 알파 값은 4 또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K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K는 2알파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알파 값이 4일 때는 11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근을 직접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수수 Z와 W에 대해서 Z를 1 더하기 2i분의 5 이렇게 했고요. ZW로 곱했을 때 5가 나온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라는 거 보니까 Z세제곱 빼기 W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Z가 너무 어렵게 생겼으니까 얘를 먼저 조금 정리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Z를 한번 실수화를 해볼까 해요. 분모에 이제 깔려 있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공평하게 1 더하기 2i라고 하는 분모의 가운데 부호가 다른 걔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빼기 2i죠. 1 마이너스 2i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실수로 바뀌게 될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모가 1의 제곱 빼기 2i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분자는 5 곱하기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2i의 제곱 계산해주면 4i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므로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5분의 5 곱하기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약분해줘서 1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ZW는 5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W도 구해줄 수 있겠죠. W는 Z분의 5, 다시 말하면 1 마이너스 2i분의 5인데요. 자, 지금 W 얘를 보시게 되면 뭔가 이쪽의 부호만 슬쩍 바뀐 형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화를 시키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가운데의 부호만 슬쩍 바뀌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봤을 때 i의 부호만 슬쩍 바뀌었네, 즉 켤레 복소수 관계네 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켤레 복소수의 특징. 덧셈과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Z세제곱 빼기 W의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각각 세제곱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뺄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Z 빼기 W 얘를 먼저 계산해서 실제로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4i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Z세제곱 빼기 W의 세제곱은 Z 빼기 W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ZW, Z 빼기 W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Z 마이너스 W 대신에는 마이너스 4i, ZW 대신에는 5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i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i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아래 거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 거기에다가 i의 세제곱 들어갈 거고요. 뒤에 거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0i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쪽에서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랑 똑같으니까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64i 빼기 60i 그래서 결과는 4i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계산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 식의 형태를 보시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나을까라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래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다시 한번 아래 거의 판별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선생님이 편의상 첫 번째 판별식을 D1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을 구해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4a의 제곱 빼기 4배의 1 곱하기 4b 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 0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주면 16a의 제곱 마이너스 16b의 제곱 빼기 16b 그 다음에 빼기 8은 0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값이 상당히 크고 개수가 너무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8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b 빼기 1은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으니 일단 두 번째 식의 판별식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을 선생님이 D2라고 이름을 붙여봤을 때 얘는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 곱하기 b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 4a 제곱 마이너스 4b를 분배하니까 4b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위의 식에서 뭔가 비슷한 형태가 보여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4a 제곱 빼기 4b 제곱 빼기 4b 얘는 2a 제곱 빼기 2b 제곱 빼기 2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 알 수 있는 거 2a 제곱 빼기 2b 제곱 빼기 2b라는 값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얘는 전체적으로 2배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양수라는 게 확실하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 얘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판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쨌든 문제는 풀릴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 바로 통분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분모가 너무 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먼저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근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를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알파를 적어 놓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은 0이다. 그리고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한 식의 분모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분수부터 보게 되면 분모를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위의 식에다가 알파를 더한 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앞에 이 뭉탱이 자체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결과적으로 알파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슷하게 뒤에 거는 베타분의 1이 될 테니까 주어진 식은 결과적으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다를 게 없더라. 자, 그럼 우리는 얘는 통분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근의 합 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라는 거 체크해 줄 수 있겠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3분의 2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겁먹지 않고 근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14차시, 15차시 대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